안녕하세요. 이야기맘입니다. 중국의 미녀 중에 한 명인 포사 두 번째 얘기 말씀드릴게요. 일부 마지막에서 포사가 궁에 들어가서 유왕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죠. 유왕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인 신우가 있었습니다. 션허 신우가 있었는데 신우는 누구냐 하면은요. 션고 신국의 제후 국왕인 션허 신후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의구태자의 어머니이기도 했죠. 포사가 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유왕은 포사만 사랑해서 어느 누구 다른 후궁의 처소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본 신우는 포사를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사가 입궁을 하고 난 뒤에 정부인인 신우에게 한 번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었어요. 이에 화가 난 신우가 하루는 의구태자 본인의 아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사가 아무리 시골에서 자랐어도 예의가 너무 없고 특히 궁중예절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왕후인 나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유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이 왕후인 나를 무시하는 행동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들 의구태자는 화가 나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포사를 혼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포사가 머물고 있는 처소가 있잖아요. 그 마당에 유왕이 포사를 너무 사랑해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줍니다. 하루는 의구태자가 지나가다가 그 꽃밭을 보게 돼요. 그러고 화가 납니다. 아니 후궁 주제에 어떻게 마당에 저렇게 화려한 꽃밭을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궁녀들을 시켜서 그 화단의 꽃을 꺾어버리게 해요. 이때 포사의 궁녀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거를 막고 막 이러면서 궁녀들끼리 싸움이 나면서 옥신각신합니다. 의구태자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 당장 이 화단, 이 꽃밭에 이 꽃들을 모두 다 뽑아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포사가 방에 있다가 밖에 시끄러워서 바깥으로 나와요. 문 밖으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의구태자가 포사를 보니까 화가 더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구태자는 포사를 폭행하게 됩니다. 마구 때려요. 여기 그림 보면 여기가 의구태자고요.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 거는 포사입니다. 이렇게 막 다 때리고 화단을 다 훼손시키고 난 뒤에 의구태자는 자기 궁녀들하고 본인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포사는 어떻겠어요? 화가 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때 포사는 유왕의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분에 떨어서 막 내가 의구태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사는 방으로 들어와 아까 당했던 폭행 그대로의 옷을 입고 방에서 유왕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왕은 모든 일을 마치고 신나서 랄랄랄라 빨리 포사 보러 가야지 하면서 막 포사의 처소로 왔어요. 와가지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포사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왕이 아니 포사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포사가 그때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의구태자가 오셔가지고 국왕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꽃밭을 모두 훼손하고 소녀를 이렇게 폭행했나이다. 그러니까는 아니 정말이냐 했더니 의구태자가 꽃밭을 훼손한 것은 왕이 저한테 주신 건데 이거는 왕의 권력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이래요. 유왕이
화가 갑자기 확 납니다. 의구태자가 감히 나한테 대접을 해? 그러면서 화가 나서 의구태자를 궁에서 내쫓아요. 내쫓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의구태자의 외가댁인 신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포사가 이때 임신한 상태였잖아요. 기원전 778년에 포사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前778年，保四位周幽王生下儿子姬伯符，从此周幽王对褒姒更加宠爱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해석해 드리면은요. 기원전 778년에 포사가 주유왕에게 아들 백복을 낳아줍니다. 그로부터 주유왕은 포사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총애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前778年，保四位周幽王生下儿子姬伯符，从此周幽王对褒姒更加宠爱. 이렇게 되니 아들까지 낳은 포사는 유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포사의 세력은 점점 올라가고 커지겠죠. 하지만 의구태자를 신국으로 보낸 신우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러니 신우가 궁에 있는 것이 불안했겠죠. 그래서 신우는 이때 의구태자라도 나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구태자를 다시 궁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신우의 시녀인 한 명이 신우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심부름꾼을 하나 구해서 와서 의구태자에게 마마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십시오. 그 안에 내용은 뭐냐 하면 의구태자가 아버지인 유왕에게 편지를 쓰되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부와 용서와 이런 걸 담아서 유왕의 마음을 풀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 유왕이 마음이 풀어지시면 의구태자를 다시 궁으로 부르지 않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신우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고서 밖에서 심부름꾼을 구해 궁으로 부릅니다. 궁으로 온 심부름꾼에게 신우는 편지를 써서 의구태자에게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포사가 이 신우의 처소를 언제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가 뭔가를 가지고 다시 나가는 것을 보고 포사의 궁녀들이 이 심부름꾼을 잡아요. 궁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잡아버립니다. 잡아가지고 품속에 있던 편지를 빼앗아서 그 편지를 포사에게 갖다가 줘요. 포사는 그 편지를 읽고 유왕이 다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본인의 처소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유왕이 오시니까 그 편지를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면서 걱정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신우께서 의구태자를 궁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유왕을 제거하고 자기 아들인 의구태자를 군왕으로 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역죄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유왕이 화가 나서 신후를 폐위시킵니다. 페이웨이. 그러고 나서 누가 왕후를 만드느냐 했더니 포사를 유왕의 두 번째 왕후가 되게 해줘요. 그리고 의구태자도 폐위시키고 포사가 낳은 아들
복을 태자로 삼습니다. 이러고 나니 신우도 다시 신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후와 의구는 신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인 세 번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뿅뿅.